오늘 함께 해주실 플러스 닥터 고정화 선생님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가 주제인 만큼 네, 날씨도 좀 더워지고 있고요. 단도직입적으로 첫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 살이 찌면 다 놔두고 볼살이 통통 오르면 좋을 텐데 배부터 찌는 걸까요? 병원을 찾는 대부분의 환자분들도 뱃살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데요. 최근에 내원한 한 여성분도 결혼 전에는 날씬하다는 말을 듣고 예쁜 옷을 많이 입으셨는데 출산을 이제 2 자녀를 하신 다음에는 그 늘어난 뱃살이 다시 줄어들지 않아서 옷도 입고 싶지 않고 외출도 싫어져서 집안에만 계신다는 분도 계셨고요. 또 다른 남성분은 항상 회식을 많이 하고 술에 안주 혹시 촬영 갔다 오셨어요? 많이 드시고 배가 부르니까 아침은 걸으시고 맞아요. 네, 배가 너무 빵빵하게 나오셔서 이제 헬스나 운동하러 가기도 창피하시고 사우나도 잘 못 가신다고 하는 분도 계셨어요. 왜 이렇게 뱃살에 유독 살이 찌면 네. 안 들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쵸. 복부에 뱃살이 이렇게 많이 쌓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복부 주변에는 췌장, 간, 그리고 소장, 대장 같은 장, 아주 중요한 장기들이 모여 있는데요. 이런 장기 사이사이에 축적되는 내장 지방 때문입니다. 우리가 중년이 넘으면 보통 한 질병 1~2가지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이런 질병이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아주 중대한 질환까지 초래됩니다. 이 중심에 바로 내장 지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고 작은 질병들이 결국에는 내장 지방, 내장 비만 때문에 생긴다는 거네요. 그렇죠. 뱃살이 있는 환자분 경우에는 항상 저는 최근에 건강검진을 받으신 적이 있는지 꼭 여쭤보는데요. 이렇게 뱃살이 많이 나올수록 대사증후군의 위험이 증가하는데요. 대사증후군은 어느 하나의 질환이 아니라 복부 비만, 즉 허리둘레가 증가하면서 거기에다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여러 대사 위험 요인들이 같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가운데 필수적이자 공통 분모가 바로 뱃살인데요. 뱃살이 많이 생기면 다른 위험 요인도 함께 같이 증가하고 뱃살이 줄면 또 다른 위험 인자들이 같이 좋아지게 되기 때문에 뱃살 관리가 건강 관리의 최우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건강 관리를 떠나서 미용적인 측면에서라도요. 뱃살 관리 누구나 하고 싶고 정말 절실하게 원하실 거예요. 그런데 뱃살에도요. 부위가 좀 다르잖아요. 차연아 선생님 어디가? 콕 집어서 또 그렇게 역시 배죠, 배. 그러니까 배 중에서도 어디가 고민이죠? 솔직히 저는 윗배가 많이 나와요. 저도 보면은 아직까지 바지는 똑같거든요. 몸무게는 올라가도 저도 윗배. 그것도 앞쪽. 앞쪽. 이제 옆쪽이 아니고 이렇게 앞쪽으로. 앞으로 볼록 나오는. 앞으로 볼록. 네. 그래서 벽에 이렇게 대면은 코가 안 닿죠. 얘가 막아주니까. 배가 방어돼. 아유, 네. 안전한 정말 든든한 보호막이네요.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신 이 시청자분들이 계실지도 모르는데 그냥 이전에는요 살이 찐다고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찌는 느낌. 균형감 있게. 균형감인데 갑자기 어느 순간 이렇게 딱 지나고 나니까 다른 데는 그대로 있는 느낌인데 배만 자꾸 나왔다. 아니, 심지어 얼굴은 빠지는데 배만 자꾸 나와. 맞아. 맞아요. 얼굴 보면은 조금 찐 것 같은데 여기는 다 있어. 그래서 흘러내린다고. 그러니까요. 내려오고 있어요. 아래에서부터 올라오고. 그러니까 발끝으로 얘를 내보내야 돼요. 그러니까요.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배만 볼록 나오는 것도 내장 지방 때문에 앞으로 쏙 나오는 거예요? 네, 특히 중년 남성은 내장 지방, 내장 비만이 많은데요. 우리가 그 성인의 복부 비만 기준으로 살펴보면 남자는 약 허리둘레가 90cm, 여성은 약 85cm 이상일 때 복부 비만이라고 합니다. 근데 모양을 가만히 관찰해 보시면 이제 여성은 점점점 이렇게 아래로 뱃살이 좀 처지는 느낌. 그래서 거들 같은 거에 어머니들 보면 항상 이렇게 감추시잖아요. 네. 이렇게 아래로 처지거나 누웠을 때는 또 양 옆으로. 맞아요. 퍼지는. 이동해요. 그렇죠. 걔네들이. 힘이 네. 없이 퍼지는 것이 바로 피부 밑에 있는 피하 지방에 지방이 쌓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남성들은 그에 비해서 조금 내장 사이사이 안에서부터 꽉꽉 들어차면서 밖으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 있을 때 앞으로 볼록 튀어나오거나
누워도 처지는 것보단 위로 볼록 산처럼 솟아있는. 아, 누워도 솟아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그럼 내장 지방이 걔네를 잡고 있는 거예요? 안에서부터 꽉 차서 올라오니까 아무래도 옆으로 퍼지기보다는 그대로 솟아 있어서 이런 배를 보통 우리가 사과 모양 배라고 하고요. 여성 배는 뭐 표주박이라든지 서양 배처럼 아래가 이렇게 퍼진 느낌 그렇게 표현합니다. 귀엽긴 하네요, 사과배. 제가 조금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보통 이 여성들이 좀 젊었을 때는 엉덩이나 허벅지 쪽에 살이 붙는 게 맞아요. 굉장히 고민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폐경기를 지나게 되면 여성들도 이 복부 비만을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 폐경기를 지나면 사실 여성 호르몬이 줄게 돼요. 그래서 여성들도 이 남성과 마찬가지로 복부 쪽으로 이 지방이 축적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배가 나온 모양에 따라서요, 저게 피하 지방이 많은지 아니면 내장 지방이 많은지 구분을 하시겠어요, 선생님은요? 그럼요. 특히 보거나 만져보면 아. 이제 알 수 있고요. 사실 피하 지방은 우리 여성들 오태가 나지 않게 불뚝불뚝 튀어나오는 그런 모양인데 사실은 건강에 큰 위협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안에서부터 꽉 차서 단단하게 튀어나온 내장 지방은 이렇게 만졌을 때 너무 탱탱해서 잘 잡히지도 않고요. 네, 이런 것들은 뭐 당뇨, 고혈압, 고지혈 이렇게 심혈관계 위험인자가 되기 때문에 건강을 되게 위협하죠. 만약에 빼려고 마음 먹는다면 어떨까요? 네, 순서가 뭐가 더 잘 빠질까요? 보통 어떻게 생각하실지 아마 좀 반대로 알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요. 피하 지방보다는 내장 지방이 더 빠지기가 쉽습니다. 아, 그래요? 난 내장 지방이 더 어려울 줄 알았는데요. 그렇죠. 건강상으로는 내장 지방이 더 안 좋다고 하니까 빼기도 힘들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더 잘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내장 지방은 장기 사이사이에 있는 것처럼 장기 사이사이에 혈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그러면 혈액순환이 활발해졌을 때 조금 더 에너지로 빼서 쓰기가 좀 쉽게 돼 있기 때문에 식이 조절 운동을 했을 때 더 잘 빠지는 것이 오히려 내장 지방입니다. 네. 뭐 피하 지방보다 잘 빠진다고 하니까 내장 지방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네, 이쯤에서 내장 지방과 안녕하고 뱃살 잡는 비법 알려드릴 텐데요. 아, 고정원 선생님은 워낙 날씬하셔서 이런 비법을 뭐 한 번도 체험해 보신 적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여성이라면 누가 뱃살 걱정을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 생각하는데요. 사실 저도 뱃살 때문에 특히 이제 40대가 되면서 선생님 40대. 네. 네, 그러면서 두번 놀라네요, 오늘. 네. 아무래도 이제 뱃살이 고민이더라고요. 그래서 체중도 좀 조절하고 근육을 좀 탄탄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좀 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선생님 무슨 이런 대회에 나가셨어요? 네. 와. 아무래도 이제 저도 늘어나는 뱃살이라든지 탄탄하지 않은 네네. 근육이라든지 이런 게 고민되기도 했고 환자분한테 말로만 운동하세요, 뭐 음식 조절하세요 하는 것보다는 체험을 하면은 좀 설명드릴 때도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진짜 할 수 있다는 걸 몸소 보여주기 위해서 하셨군요. 네. 얼마나 걸려서 저 몸을 완성하신 건가요? 평소에 꾸준히 그냥 운동은 했지만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한 4개월 정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네.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죠. 여기 산 증인이 나와 있습니다. 왠지 네. 여러분이 아니고 차 교수님 희망을 가지시자라고 들리는 아니요, 차 교수님과 저 희망을 가지시고, 예. 뱃살이 빼기 쉽대요. 네. 내장 지방 한번 날려볼게요.